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싱글맘이라고 불리죠. 제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일부러 사진도 자주 보여주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려고 했지만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야기처럼 열심히 듣기는 하지만 깊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아마도 그런지 저와 같은 한부모 가정이 드물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릴 때부터 더욱 아빠의 부재를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 이혼한 가정이 많이 나오는데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다. 싱글 데디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직 그런 문화가 생소한 때였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면 동요부터 동화 이야기, 참여 수업 등등 모두 아빠와 엄마가 한 가정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엄마만 있는 저 자신은 외톨이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유치원에 다녀온 후에는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 아빠는 언제 오라고? 물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타 할아버지에게 아빠를 선물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아이에게 무작정 아빠를 만들어줄 수도 없었어요. 난 남편과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던 사람이라서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오랜 시간을 그리워했었거든요. 남편은 제 좋은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아이에게도 무척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저는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린 딸아이를 두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배제하게 되었거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집에서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제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도 안 되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환경이 가족 친화적인 기업을 찾게 되어서 여동생이 함께 식당을 운영해보자고 물었어요. 여동생은 한 닭갈비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자금을 조금 모아서 자체 체인점을 열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본인도 가게를 운영한 적이 없어서 혼자 운영하기에는 망설이는데 같이 일하던 중인 동료와 소통해보니 안 될 것 같았다고 했어요. 자영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보다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일정을 조절해 줄 수도 있다는데 어떤지 물어봤어요. 식당 일은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지만 함께 하게 된다면 시험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뭔들 배워서는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일동을 했죠. 가게를 위해서 동생은 우리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동네에 사는 거니까 집도 그냥 비용 부담하면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동생과 돈을 모아 방 3개가 있는 조금 노후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사업 자금은 이전에 제가 모아뒀던 돈과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나온 보험금으로 조달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닭갈비 가게를 열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요.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가게 일을 열심히 배웠어요. 다행히 동생이 이전에 일하던 가게 사장님이 무척 마음씨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남편 없이 혼자 가게를 차리려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사업 노하우와 음식 만드는 기술 등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게 자리를 볼 때도 위치나 평수 같은 것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 품질 좋고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죠. 덕분에 가게 오픈 준비는 착착 잘 진행됐어요. 또한 가게 한쪽에는 저희 딸을 위해 마련한 놀이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놀이공간에 아이를 두고 일할 수 있었어요. 틈틈이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가게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특히 동생과 저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해야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리가 너무 무모하게 장사를 시작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오래 운영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그런지 찾아오신 분들은 다 맛이 좋다며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은 입소문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좀 더 버티자며 동생과 몇 차례 마음을 다잡았어요. 매출은 공과금을 포함한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계속 일할 생각으로 앞만 보고 제대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한 지 1년 정도가 되자 변화가 생겼어요. 주변에 지하철역이 개통되면서 다른 가게들도 생기고 건물의 회사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상권이 발달하면서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원들이 늘어나면서 메뉴도 다양해졌고 점심에는 점심 특별 메뉴를 하나씩 늘렸어요. 가게 일이 바쁘지만 매출은 늘어났지만 아이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던 점에 대해 미안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어요. 2년이나 3년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여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죠. 확정이 되어서 대규모 단지에 공사들이 시작되었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어느새 안정화되어 손님이 늘어나면서 점심에 일하는 직원도 몇 명을 더 고용했어요. 사실 1년 사이에는 이대로 계속해서 가게를 접어야 할지 다른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매일 닭을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무거운 철판을 들고 다니며 설거지하고 음식을 볶는 등 고된 작업이었어요. 특히 철판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2년도 없던 팔 근육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불판에서 음식을 볶으며 온종일 매운 연기를 마주하고 볶는데 손가락에서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나마 매출이 잘 나오면서 이렇게 몸이 아픈 것까지도 행복한 푸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일하는 동안 여러분을 고용하고 나니 일이 이전보다 더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아서 더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쏟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는 잠깐 짬을 내어 점심을 챙겨주거나 숙제를 도와줄 수 있었어요. 특히 학교에서 열리는 장기자랑이나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여동생과 함께 운영하는 일이 중요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는요. 여동생이 대신 학교로 데려오기도 하고 가게로 데려오기도 했으며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혼인 여동생에게 육아까지 부담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없었다면 수입도 육아도 모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동생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동생이 제 덕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생의 도움을 받아 육아와 사업 모두를 해내는 워킹맘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저 대신 아이를 데리러 태권도 학원에 다니면서 아이 관장님이랑 사랑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태권도 수업 가는 날이면 왜 나서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언니를 도와주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마음에 둔 남자분을 보기 위해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는 사이 동생은 그분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쯤에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는 분이라서 깜짝 놀랐지만 평소에도 성품이 굉장히 바르시고 인상도 선하시고 주변 부모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축하해 주었죠. 그렇게 둘은 몇 년을 연애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며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남편이 미국에 머물 일이 있어 동생이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에게 이제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이겠다. 우리도 가게를 리뉴얼할 예정이니 편하게 다녀오세요 라고 했어요. 동생이 미국으로 떠난 사이에 우리는 그동안 시설도 노후해지고 매출이 늘어 자리가 부족해져 돌아가시는 손님들도 꽤 있어서 가게를 확장하고 리뉴얼하는 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동안에 저도 몇 년 만에 휴식을 취하며 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딸이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집에 몇 번 데리고 왔었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희 아래층으로 이사온 아이였는데 그 집도 오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계셔서 혼자서 힘들어하며 살고 있던 아이였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동네에는 드물만 한 부모 가정의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딸이 유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딸은 이제 좀 컸다고 아빠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빠가 있는 집이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 집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고 했어요.
이사 오기 전에는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할머니가 돌봐주셨지만 작년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 아버지가 없는 시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혼자 빈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씻고 숙제를 하고 잠드는 모습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짠해졌어서 그래서 우리 집이 가깝고 어차피 내가 일도 쉬고 있으니 거의 매일 아이를 우리 집에서 놀게 하고 저녁을 챙겨 먹이고 숙제도 도와주며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거의 매일 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딸 아이랑은 둘도 없는 자매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둘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으면서 잘 지냈어요. 우리 딸도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주 자리를 비워두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바람에 자매 같은 친구가 생기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둘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식을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형제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아이가 덜 외롭지 않았을까 했어요. 외로웠을까 싶어서 2주 정도 우리 집에서 먹이고 놀게 하고 했더니 어느 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녁 때 아이를 데려오면서 과일을 사왔더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힘드실 수 있으니까 밥은 집에 와서 먹는 게 어떨까요 하는데도 해주시는 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싫다고 하더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뭐 이런 걸 다 아니에요. 저희 딸이 마음이 잘 맞는지 같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딸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좋고요. 그냥 저희가 챙기는 김에 수저 하나 더 놓는 게 어떨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저희 딸이 매일 같이 놀자고 해서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반듯하고 선한 인상의 아이 아버지는 말투도 무척이나 다정하고 상냥하셨어요. 특히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챙겨줘서 고맙다며 과일까지 챙겨오다니 굉장히 예의 바른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앞쪽에 닭갈비집 하는데 언제 시간 나면 아버님도 식사하러 오세요. 아, 거기 이전에 회식하러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식당 사장님이셨군요. 이렇게 또 인연이 되네요. 저희는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은 뒤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이웃분이 참 좋은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웃을 잘 만났다 싶어 기분이 좋던 것이었어요. 그 후로 아버님은 일하시는 공장에서 매달 밥을 시켜 먹는 식당이 있어서 그 가게에 식사하러 온 적은 없었어요. 다만 종종 아이들에게 나눠 먹으라며 과자나 과일 케이크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저녁에 몇 번 들려서 인사를 하시기도 했어요. 듣기로는 공사일이 끝나면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저녁에 자리를 비우실 때면 제 딸과 함께 가게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게 하셨어요. 저녁 장사가 끝나면 두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의 기분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하나 더 있었으면 아이들 양손을 맞잡고 다녔겠죠. 그렇게 바로 이웃의 또래 아이가 있어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술 재료나 스티커, 슬라임 재료 같은 것을 넉넉하게 구매해서 공유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그 집 아버님도 남자 혼자 딸을 키우는 것 같지 않게 세심하고 섬세하신 면이 있어서 가끔 아이들에게 예쁜 머리끈이나 리본 액세서리 같은 것을 여러 개 구입하셔서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곤 했어요. 한 집에서 살진 않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하는 느낌이랄까요? 노랗게 변하는 두만자가 벌칙히 이웃 소리에 다락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뭘 문어로 읽으려고 했나요? 차마 자리를 비우지 못했던 관계로 그날 저녁 일정이 없다고 했던 아래층 아버지께서 대신하여 딸들을 가게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두 시간 안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집으로 향했고 아래층 딸아이와 아버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회식 자리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예정 시간에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지만 집에 전화해보니 아이들은 곧 잘 것이라고 하셔서 정중하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이가 10살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미안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아이가 혼자서도 잘 자는 편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걱정을 놓고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정 무렵까지 가게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앞으로 소방차가 끝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사고라도 났나요?
그러게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근처에 불이라도 났나요? 손님들과 직원들은 잠깐 밖을 보며 옹성옹성 하더니 소방차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자신들의 할 일로 돌아갔어요. 저도 밖을 잠깐 내다보았지만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처럼 점차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손님들이 다 나간 후 가게의 뒷정리를 하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벨이 울리고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영이 어머니는 유진 씨의 아빠입니다. 아랫집에 사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전화하셨는데 평소와 다르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마음에 긴장한 채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수영이 데리고 왔거든요. 우선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시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라니 그 단어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벌써 잊어버렸던 아까의 호들갑. 소방차의 모습과 사이렌 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른 가게 문을 잠그고 택시를 잡아 타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해서 두 손을 간절히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수영이를 많이 구해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을 갑자기 데려가지 말고. 제발, 우리 딸만은 그냥 두고 가지 말고 주세요. 제발, 우리 딸까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속으로 중얼거리듯 하늘을 향해 계속 간절히 빌었습니다. 차로 겨우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가 그날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요금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잔돈도 받지 않고 기사님께 쥐어드리고는 거의 튀어나오듯이 차에서 내려 뛰어들어갔어요. 응급실 입구 쪽에는 절 기다린 것 같더라. 아랫집 아버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에요.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는 무슨 일인가요? 제 수영이는요. 우선 침착하시고 제가 아이 정보를 다 몰라서 접수를 제대로 못했어요. 혹시 약물 알레르기 같은 거는 없나요? 딱히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던데 간호사님께서는 잔뜩 겁에 질려서 손을 바들바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차분하게 안정시키려 하셨어요. 간호사님께서 몇 가지 서류와 질문 사항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수석을 마친 뒤 아이가 있는 침대로 뛰어갔어요. 수영아 엄마가 들어가니 아이는 아랫집 유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아, 그날 밤에는 만화를 보여주지 않기로 한 건 알고 있는데 아이가 놀랐고 병원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할 것 같아서 제가 보여줬어요. 제가 일부러 보여준 건데 혼내지 마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정말 위험했는데 아저씨가 다 구해줬어.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 애를 구해주셨어요. 유진이 아버님은 주머니에서 방금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까 저녁에 수영이 데려다 주면서 보니까 소양이네 앞집에서 현관문 앞쪽에 쓰레기 버리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 봉투를 내놨더라고요. 안에 뭐가 들어 있었던 걸까요?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있다가 버리려고 하던 중에 유진이와 내려왔어요. 아까 11시가 좀 지나서 자다가 갑자기 유진이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라고 해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뭔가 펑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무섭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잠결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거나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랬느냐고 하고 괜찮다고 아이를 달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재워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제 방 쪽으로 오는 길에 이상하게 살짝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니까 불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계단 손잡이를 따라 불이 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먼저 유진부터 데리러 갔는데
좋았는데 보니까 불길이 위층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유진이를 건물 밖에 내려놓지 않고 다시 올라가 보았는데 소양이네 집층에는 불길이 완전히 타고 있어서 아예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는데 불길이 너무 세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보니 아이가 베란다로 나온 것 같았어요. 베란다 철창에 매달려서 아저씨를 보니 무서웠어요. 아저씨를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신고를 해야 할 텐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요. 뜀박질하면서 제 반장한테 말씀드려서 급하게 근처에 있는 포크레인을 가져왔어요. 포크레인 기사로서 일단 아이부터 빠르게 집에서 빼내야겠다는 생각에 그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에 흙을 담는 부분에 올라탈 수 있게 올려서 베란다 쪽으로 밀착시켰어요. 하지만 사실 아이가 실수로 떨어지거나 다치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많이 걱정되었어요. 이러다가 아이가 큰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아이를 구하기가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겁을 내서 얼마나 가까이 붙여도 망설이더라고요. 아이는 계속해서 울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다른 이웃들도 나와서 괜찮다고 올라타라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다른 이웃이 119에도 신고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아버지께서 안 계셨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오는 기간 내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만약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정말 못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수영이를 구해준 덕분에 저는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수영이는 이제 제 딸 같은 아이인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게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다행히 아이가 무사히 포크레인에서 내려왔고 그 뒤로 바로 119 구급대가 도착해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진 않았어요. 또한 다행히 집안까지는 불길이 번지지 않고 복도에만 불이 붙었다고 하네요. 다만 수영이가 밖으로 나오려다가 현관 문고리를 잡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은 심하지 않아서 바로 소독하고 처방했고 흉터는 안 생길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약을 바르면서 몇 주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화재 사고에서 이 정도면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불은 혹시 외부에서 일어난 건가요? 아, 그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때문이라는데요. 저도 조금 전에 보았는데 그 쓰레기 안에 부탄가스를 버렸다고 하신다고요. 그게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것들에 불이 붙으면서 제 빌라가 다시 계단 손잡이와 문 쪽이 목재라서 불길이 상당히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사는 분들은 자리를 빼셔서 화재 진압 후에 연락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선 병원비는 확실히 받아야 할 것 같고 다행히 집안에는 이상이 없고 아마 건물 보수 같은 것을 배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얼핏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은 것이라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세상엔 종종 부탄가스 사고가 발생하는 걸 뉴스에서만 듣곤 했는데 그게 우리 집에서도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도에 우연히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는데 유진이 아버님이 집에 계실 때여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 저희 애들만 집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가 쉬는 날이어서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문 밖으로 나왔다면 불길을 만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집에 있어서 다행했습니다. 저희는 검사 결과에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화재를 진압한 흔적들과 불길에 생긴 그 흐름이 천정까지 닿아 있었어요. 그 현장을 보니 다시 한번 심장을 쓸어내리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딸은 친구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지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그림에도 아저씨가 자신을 구해줬을 때의 모습을 계속 그리더라고요. 유진이랑 만나서도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지는 얼마나 멋있었는지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기 전에 구조가 되었지만, 그래도 복도를 공사하기 전까지 불에 탄 자국이나 그 흐름을 보면 아이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씩씩한 척, 의젓한 척 하지만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혹시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죠. 그래서 복도를 공사하기 전까지 가게도 며칠 쉬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유진이도 가면 안 돼? 아저씨랑 유진이도. 응, 같이 가자. 제발. 글쎄, 유진이 아버님이 시간이 되실까? 내가 물어볼게. 제발 같이 가자. 알겠어. 엄마가 물어볼게.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면 유진이라도 같이 갈까 좋아? 저는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하니 사실 모시기는 척하면서 아랫집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수영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 있나요? 네, 지금 방에서 숙제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무래도 공사하는 동안 복도 지나다닐 때마다 수영이가 아직 마음이 좀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랑 여행 다녀온 지도 오래됐고 여기 현장을 좀 안 보는 게 아이 마음에도 좋을 것 같아서 며칠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 근데 아이가 유진이랑 유진이 아버님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아버님도 같이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시간이 안 되시면 제가 유진이만 데려가도 될까요? 혹시 언제 가실 건지요? 모레 출발하려고요. 며칠 동안 다녀오시겠어요? 여기서 내일부터 7일까지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에서 4일 정도 다녀올까 해요. 모레는 휴가 쓰기가 좀 빠듯해서 혹시 저희 유진이 먼저 데리고 가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찾아갈게요. 그럼요, 괜찮죠? 괜히 제가 부담을 드리거나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전혀요. 저도 여기서 칠을 시작하고 있으면요. 페인트 냄새와 공사 소리 때문에 유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저희도 여행 다녀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서 덕분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유진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럼 유진이 짐을 챙겨주시고 제가 모레 오전 11시쯤 유진이를 데리러 올 거예요. 펜션은 제가 잘 아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약해 둘게요. 그럼 주소와 이런 것들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유진이 아버지께서 가지고 온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번에 우리가 구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아버님께서 목도리와 장갑을 살 때 아이들을 위해 함께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내인 유진이 아버님을 위한 목도리와 장갑이에요. 이건 당연한 일에 불과하나 그런 세심함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서 발을 벗고 나서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평소 어머님의 센스를 알기에 그런지 열어보기도 전부터 마음에 매우 드는 모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 후 여행 첫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강원도로 떠났어요. 아이들도 학교를 빠지고 오랜만에 놀러 나와서 그런지 두 사람 모두 너무 좋아했어요. 가는 동안 차 안에서도 제자리일 제잘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치지 않아요. 도착하자마자 펜션 안에 있는 스파 욕조에서 둘이 수영복을 입고 한참을 놀았어요. 밤에는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 분위기를 느끼려고 방도 따로 예약했고 둘이서 놀다가 손을 꼭 잡고 한 침대에 누워 자는데 정말로 행복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근처에 장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갔어요. 유진이와 함께 아버님이 장터에 오셨고 넷이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시장에서 파는 메밀국수도 먹고 길거리에서 뜨거운 호떡도 사 먹으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딸아이랑 오랜만에 나와서 즐거웠고, 유진이 아버님도 휴가를 즐기실 수 있어서 기쁘셨더라고요.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샀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아이들은 즐겁게 수영을 하면서 저희는 시장에서 구매한 것들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혼자 사는데 그러한지 그냥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요리가 잘 되시고 대화도 잘하시며 정리도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처음 만난 남자인데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해먹으면서 펜션 주인이 방 앞에 모닥불을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면서 따뜻한 모닥불 옆에서 앉아가며 고구마도 구워 먹고 대화도 나누었어요. 어느새 아이들은 각자의 아빠와 엄마 무릎 위에 누워 잠이 들었고 우리는 남은 모닥불이 꺼질 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솔하고 성실하며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두 개씩 하시잖아요. 포크레인 기사의 수입이 아주 부족한가요? 아, 사실 포크레인의 수입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추가로 일을 하는 건 돈을 벌려는 것이긴 한데 아이 어머니가 어릴 때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면서 저도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이제 나를 하나뿐인데 나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싶었어요. 운 좋게도 어머니가 계실 때는 다행이었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우리에게는 나밖에 없으면 세상에 정말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까지 없으면 아이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모아둔 돈이라도 넉넉하면 나중에 아이가 혼자 남겨져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줄까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을 미친 듯이 모으게 됐어요. 제가 없으면 그 돈이라도 아이를 지켜주겠지 하며 생각했거든요. 사실 포크레인을 조종하는 일을 하다 보니 위험할 때가 있겠다 싶어서 그만둘까도 고민해봤는데 돈을 벌어들일 만한 다른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분은 만약 상황을 대비해서 더 멀리 보셨구나 싶더라고요. 모닥불이 꺼지고 그날 저녁 각자 방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은 일찍 준비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을 보기 위해 근처 목장으로 향했어요. 양한테 밥도 주고 토끼도 보고 오랜만에 동물들을 보니까 정말 신나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유진이랑 아버지는 제가 선물한 목도리와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저랑 우리 딸도 같은 브랜드에서 구입한 거라 마치 제 사람이나 가족 같아 보였어요. 지나가던 어떤 분은 아이들 나이가 같다고 하니까 이란성 쌍둥이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졌죠. 집으로 돌아온 건물은 보수가 끝나고 있었고 옆집 이웃은 죄송하다며 병원비와 손해보상금을 보충하여 아이들을 위한 과자 세트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앞으로 아이가 상처를 입거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도움을 청해달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상처가 깊지 않아서 행운이 흉터가 남지 않았고 상처도 잘 아물었어요. 미국에 다녀왔던 동생 부부 또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생 부부가 가게에 복구하면서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생겨 아이들과 유진이 아버지와 자주 지내게 되었어요.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며 놀이공원이나 스케이트장도 다니고 가까운 근교의 드라이브도 하러 다녀왔어요. 아이들은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이 좋았는지 매번 꼭 같이 놀러 가야 한다며 우기면서 저희 두 사람을 앉혀놓고는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그게 내심 싫지는 않아서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두 사람도 아이들만큼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느새 그렇게 정의하진 않았지만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어린이날도, 명절도, 크리스마스도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했어요. 재밌는 것을 보러 다니며 사진 속에도 어느새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을까 어느 날 유진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수영아, 어머니 아니면 현숙 씨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지 않나요? 이제 가족으로 여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던 것도 아니고 우리 딸은 항상 아빠를 원하고 유진이도 엄마를 그리워했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우리가 원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있었어요. 저는 역시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흔쾌히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더라고 해요. 그동안 바라왔던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인연이니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뒤 우리 두 사람은 종로에 가서 결혼 반지도 맞추고 결혼식은 따로 하기가 부끄러워 혼인신고만 했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펜션으로 놀러가 아이들은 하얀 드레스를 맞춰 입었어요. 남편은 정장을 입고 가족 사진도 잔뜩 찍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도 찾았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내분의 산소와 납골당을 찾았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잘 부탁한다는 인사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아이 친구의 부모이자 윗집 아랫집 이웃 사이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둘 다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살림도 합쳤죠. 여동생이 임신하게 되면서 가게 일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져 남편은 이제 대리운전과 포크레인 기사 대신 식당에서도 도와주고 있어요. 둘이 번갈아가며 저녁에는 아이들을 봐주고 남편은 제가 마감할 때는 밤길은 위험하다고 인식해서 꼭 가게 앞으로 제가 데리러 갈게요. 이제는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신기할 정도로 빨리 자라버렸지만 둘이 여전히 좋은 친구이자 자매 사이로 변함이 없어요. 남편은 일손이 야무져서 가게에도 금방 적응하고 또 제보다 더 부지런해서 가게와 집안일을 항상 열심히 해요. 여동생은 드디어 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며 사실 이동안 언니가 아이를 혼자 키우며 어렵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해요. 이제야 자기가 정말 안심할 수 있다며 가게 일을 완전히 놓고 자기 남편과 아이와 함께 미국 이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매일매일 너무 기뻐하고 있고 비록 화제가 되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저희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 모두가 지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